네, 자, 동물 부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부스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뻔히 아는, 그죠? 웬만한 동물들의 한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 네, 개부터네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개가 들어가는 개 견자죠. 우리가 이 큰 대자가 사람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이 팔다리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이 큰 대죠? 근데 거기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개가 됩니다. 자, 어디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사람의 점 하나만 찍으면 개가 되더라. 그쵸? 아, 재밌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개견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견원지간이라고 하면 어떤 사이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 사이라고 하는데 아주 사이가 나쁜 거죠. 그죠? 사이가 나쁜 사이고. 자, 그 다음에 견마지로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견마지로라고 하면 개와 말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견마지로랑은 또 견마지심이 같은 말이에요. 비슷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견마에, 그쵸? 개와 말에 충성, 노고. 그 다음에 개와 말의 마음. 이것은 충성이다. 자, 요 정도가 우리가 자주 활용할 만한, 그죠? 시험에 나올 만한 사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개견이 들어간 기초한자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문서, 장자, 또 어떻게도 읽을 수 있어요? 네. 모양상, 상황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서 장자는 우리가 이제 우편물로 받아보는 웬만한 장자 들어가는 거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연하장, 그리고 청첩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하장의 장, 청첩장의 장, 이게 이제 문서장자인데, 이 문서장자의 글자를 보면, 이 개견 앞에 요 글자가 나무조각상이에요. 사실 예전에 종이가 귀할 때는 오히려 뭐 나무에다 썼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무조각장이라고 해서 뭐 위패도 나무조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양상자 같은 경우는 어떤 한자들이 있느냐? 자, 이미 기출된 한자들입니다. 현상, 할 때 이상을 써요. 현상, 그 다음에 상황, 유의어죠. 현상과 상황. 자, 그 다음에 상태. 어떠한 현상, 상황, 상태. 이때 상을 저 모양상자를 씁니다. 상황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얻을 획자 있죠. 자, 이 얻을 획자는 획득, 얻을 득자 써서 획득에 쓰는 획이자, 그 다음에 포획하다 할 때 잡은 거지. 포획하다 할 때도 이 획을 쓰는데, 포는 무슨 포일까요? 앞에서 배운 한자입니다. 손으로 잡죠. 손수변자 있었어요. 우리 손발부수에. 잡을 포자요. 네, 잡을 포자. 자, 그 다음에 사냥할 렵, 그리고 찾을 렵. 이 렵은 수렵 생활이라고 할 때 수렵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섭렵하다. 내가 이것저것을 다 싹 알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섭렵했다 그러죠? 섭렵했다 할 때 렵, 이고요.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렵일까요? 엽일까요? 엽이죠. 엽기적이다. 저 사람 진짜 엽기적이다. 할 때도 이 엽을 써요. 엽기적이다 할 때 엽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사냥할 렵, 그리고 찾을 렵자를 쓰고 특이하다는 뜻이 있다. 자, 그 다음 소우자 볼게요. 자, 소우자 보면 또 소도 농경 우리 민족이었으니까 굉장히 밀접한 동물이었죠. 그쵸? 그래서 우가 들어간 사자성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아예 죽여버린다는 말이 뭐가 있어요? 교각사루. 그쵸? 그래서 바로잡을 교자를 쓰죠. 뿔각자요. 그래서 교각, 그러다가 죽일 쌀자. 뭐를? 소를. 교각사루. 자, 그 다음에, 자, 9마리 소의 털 하나. 엄청나게 넓은 범위 안에서 뭔가를 찾을 때 쓰는 말, 찾기 어렵다. 이럴 때, 구우, 9마리 소의 일모, 하나의 털.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구우일모는 창의 일속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바다에서 좁쌀 하나. 이거랑 같은 뜻의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소귀의 경읽기라는 속담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 했을까요? 우이, 그죠? 자, 그래서 소, 그야말로, 그 다음에 귀, 독경 읽어주다? 그쵸? 경. 자, 그래서 불경을 소귀에다 읽는 거다. 그쵸? 이런 소귀의 경읽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랑 유사한 한자로는 또 뭐가 있어요? 마이, 이때 말이 나왔어. 마이, 동풍.
자, 우이독경 마이동풍. 그러면은 이거는 속의 경일 끼고,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예요. 못 알아듣는 소리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희생을 보면 희생의 희자는 희생에 쓰이죠. 자, 그래서 소가 좀 희생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살아서는 일을 해주고 죽어서는 고기를 주고, 그쵸? 자, 그래서 희생할 때 희자. 그 다음에 뛰어날 낙자에도 이제 소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뛰어날 낙자는 또 이 김이독립 한자예요. 김이독립 선언서의 한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기상을 의미하는, 우리 민족의 탁락한 재능이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뛰어나다. 이럴 때 탁락하다라고 합니다. 그때를 락자예요. 그리고 이 탁자도 뛰어나다의 의미라서 우리가 어떤 것이 뛰어날 때 탁월해 라는 말을 하죠. 탁락하다. 탁월하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양자 보겠습니다. 양양. 자, 여러분 양양자가 들어간 사자성어. 동물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한자어보다 사자성어가 많아요. 예. 그래서 자, 여기 양양자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양으로 바꾸면 양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망양, 잃어버렸어요. 양을. 그 다음에 뒤늦게 고치려고 든다? 그쵸? 자, 그래서 울타리를. 그래서 망양보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와 같은 뜻의 망양보래. 꼭 알아둬야 되고, 이 망양보래는 이미 때가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늦었다는 사자성어랑 같이 연계해서 외워야 돼요. 자, 우리가 때가 늦었어 라고 그럼 뭐래요? 만시, 그쵸? 만시 늦었어요. 만시 지탄. 때가 늦었다는 것을 한탄하다. 만시지탄이 바로 망양보래의 심정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죽은 뒤에 약방문을 쓴다. 죽은 뒤에 약을 쓰려고 한다. 이것도 한 발 늦은 거죠. 그래서 사후 죽은 뒤에 약방문을 쓴다. 그래서 사후 약방문격. 격이라는 건 그러한 꼴이다. 이거죠. 사후 약방문격이다. 그 다음에 자, 죽은 아이 망자. 죽은 아이 나이색이라고. 근데 사실은 뭐 이가 나이가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많아지지 않는데, 그죠? 망자 개치, 죽은 자의 이를 센다 라는 식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아이 나이색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부질없는 짓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때를 놓쳤다, 뭐 부질없다, 의미 없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이 들어가는 또 다른 말. 자, 다른 말로는 양두구육이라는 게 있어요. 양두구육. 자, 여기다 쓸게요. 양두. 양머리를 걸어놨어요. 양고기가 비쌌나 봐요. 양두구육. 근데 개구자예요. 개견도 있지만 개구도 있어요. 그래서 자,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의 고기를 팔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얕은 꾀로 남을 속이는 거. 그래서 얕은 꾀로 남을 속이는 거 양두구육. 그 다음에 학문 탐구의 길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은 양이에요. 닭이망양.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학문 탐구의 길이 너무 여러 갈래라서 이럴 때 우리가 이거랑 같은 말 망양? 그쵸? 지탄. 닭이망양, 망양지탄. 학문 탐구의 길이 너무 여러 갈래라. 그래서 진리 탐구의 어려움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죠. 네, 이 정도 하면 이제 양이 들어가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기초 사자성어 봤고요. 자, 그러면 기초 한자 보겠습니다. 자, 양이 들어가는 한자에 부러워할 선입니다. 착할 선이 아니에요. 부러워할 선이에요. 자, 이럴 때는 선망의 대상이다. 이럴 때 일 써요. 그때 착할 선을 쓰면 안 돼. 이건 얼마든지 표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때는 선망의 대상이다. 우리는 그 사람을 원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선자. 착할 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를 의자.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죠. 예를 들면 딱 정의롭다 할 때부터 시작해서 옳아요. 정의. 자, 그 다음에 또 의리. 의리. 할 때도 옳은 이치죠. 옳은 이치. 자, 그 다음에 의무. 책무, 의무 할 때 무는 또 힘쓸 무자죠. 자, 그래서 의무할 때 의. 자, 그 다음에 또 강의할 때도 이 의를 써요.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의라고 할 때 의. 여러분, 이 의의 뒤에 의자는 오를 의자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의자는 뜻의자를 씁니다. 자, 혹시 나오면 엄청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쵸? 이렇게 되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오를 의자고 얘가 뜻의라는 거 알아두시고, 네,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밑에 무리군자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자, 뭐 집단적으로 뭔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막 이런 것들, 그죠? 신경 쓰거나 예민해지는 거, 그런 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군 할 때 군도 무리군자예요. 무리군. 자, 그리고 또 군상, 군중의 무리들 할 때 무리군자죠. 그 다음에 군집, 모여있다, 모일집자 해서 군집. 자, 이런 것들에 이제 무리군을 써요. 보면 양이잖아요. 양인데 이게 임금군이야, 얘는. 그러면 이제 임금의 양들 군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군상, 군중, 군집, 그리고 증후군. 사자성어도 한번 얘기해보죠. 자, 그러면 닭의 무리 중에 빼어난 하나, 뭐예요? 학. 그래서 군계, 닭의 무리 중에 한 마리의 학이다. 군계, 일학, 단연 돋보인다. 네, 이런 뜻. 자, 그 다음에 군맹무상은 뭐예요? 맹인의 무리가 코끼리를 만지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마리 코끼리를 묘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군맹, 무상. 내가 만진 코끼리는 뱀과 같았어. 꼬리 만진 사람. 내가 만진 코끼리는 나무와 같았어. 다리 만진 사람. 내가 만진 코끼리는 벽과 같았어. 배를 만진 사람. 뭐 이렇게. 그래서 군맹무상. 그래서 맹인의 무리는 그려낼 수가 없다. 코끼리의 상을. 자, 그 다음. 자, 돼지시자 보겠습니다. 돼지시. 이 돼지시가 들어간 사자성어로는 요동지시가 있어요. 우리가 저절로 어이한자 쪽에서 좌정관천이랑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던 한자 성어죠. 자, 요동지시. 오동지시. 이때 돼지시인데 이게 뭐냐면 요동의. 여러분 원래 갈지자가 의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동의 돼지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고사 속에 있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네 마을은 이제 제주도 돼지처럼 흑돼지였어요. 자, 돼지가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동에 가서 보니까 돼지가 하얀 거야. 컬처 쇼크에 받은 거지. 저 돼지는 하얘. 그래서 그 돼지 목을 싹 땄어요. 가서 자랑하려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가보니까 하얀 돼지가 널렸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네 마을에 뭐만 보고 돼지만 보고 다른 곳에 돼지를 못 봤었던 걸 모르고 자기가 처음 본 줄 아는 거죠. 기적을 본 줄 안 거예요. 자,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허튼 소리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견문이 좁을 뿐만 더러 과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는 주제에 잘난 척까지 한 거지. 근데 요걸 제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드렸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이 뭐야? 말해서 자로 다 했잖아. 왜 그래?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수학에서 이렇게 집합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했는데 좌정관천이라고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사자성어랑 좌정관천이랑 요동지시를 이렇게 두고 교집합의 의미는 뭐예요? 견문이 좁다. 근데 얘만 더 가진 의미가 뭐다? 네, 잘난 척을 하다라는 거죠. 여기는 공집합이고 어려워졌어?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좌정관천이 어찌 보면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좌정관천은 이제 좌정관천이 오히려 바깥의 의미라고 봐야 되겠구나. 그렇죠?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좌정관천 중에 요동지시인 거지. 자, 견문이 좁다라는 말에, 그렇죠? 그리고 잘난 척까지 해야 요동지시가 되니까. 그렇죠? 요렇게 그려야지 정확히 그린 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비슷한 사자성어는 독해랑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데 약간 얘가 의미를 더 가졌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독해 지문 주고 다음 지문의 주제랑 유사한 한자를 고르시오. 가장 유사한 한자를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가장 유사한 성어. 그러면 요동지시랑 좌정관천 나오면 잘난 척까지 더 가진 걸 고르는 게 답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하나를 더 가졌으면 더 가진 걸 명확히 기억을 분리해서 해주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자, 모양상자 보겠습니다. 모양상.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대표로는 코끼리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 코끼리상에도 의미를 더 찾아보면 거기에 모양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게 얘랑 헷갈리는 게 여기 앞에 사람 인변이 이렇게 있는 것도 모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저거 하나만 썼을 때에는 코끼리상이라고 더 많이 부르죠. 저거 하나만 쓰면 코끼리상, 사람 인변과 합쳤으면 모양상 이렇게 말하는데 실은 코끼리상에 무슨 뜻이 있다? 모양의 뜻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이건 뭐예요? 쓰는 상황이 다른 거죠. 의미는 둘 다 가지고 있어, 모양의 의미를. 근데 어떤 한자에는 코끼리상을 쓰고 어떤 한자에는 모양상을, 사람 인변을 붙여 쓴다. 그럼 어떤 한자냐? 몇 개 해보죠. 자, 여기서 현상, 그리고 상징, 그 다음에 기상. 근데 이때의 기상은 날씨, 기후. 자, 이럴 때에는 코끼리상을 써요. 사람인이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인이 필요가 없어요. 얘만 써도 돼요. 요것만. 근데 기상이라는 말의 뜻에 저 사람의 호방한 기상을 보라. 영웅호걸의 기상 이럴 때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아우라죠. 그쵸? 자, 그럴 때의 기상은 만약에 기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면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기세 이걸 의미할 때는 그때 상은 사람 인변이 꼭 들어가야 돼. 그쵸? 사람 인변이 들어간 모양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어느 쪽에 나올까요? 저절로 어휘 한자에 혼동어휘요. 혼동어휘. 문맥에 적합한 한자 어의 자형. 근데 도금이 같은 거지. 근데 얘는 날씨, 얘는 사람의 기상.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미리 했잖아요. 자, 미리 했자 보죠. 자, 미리 했자 같은 경우는 예정, 예상, 예측. 예정, 예상, 예측. 미리와 관련된 모든 말에 들어가고요. 예습 이런 거. 그리고 교과서에 한자보다도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중첩 표현. 미리 예습해와 라는 표현은 원래는 중첩 표현이죠. 왜? 예습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미리가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미리 예습해와 라고 얘기하면 미리미리 공부해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미리 예상해보자 이런 거 다 올바르지 못한 표현에 들어가서 시험에 나오면 다음 중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은 해서 중첩으로 소거가 되는 그런 선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말맞자 보겠습니다. 자, 말맞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 친한 친구 하면 뭘 타고 놀던 친구? 아주 어릴 때, 그쵸? 중마, 나무말을 타고 놀던 친구라고 해서 중마고우가 있죠. 중마고우. 아주 마력한 친구. 그래서 중마고우와 같은 뜻으로는 마격지우도 있고 마격한 사이의 친구. 아주 어릴 적부터 친구를 또 마격지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견마지로 봤죠. 견마지로의 마도 뭐예요? 말맞자죠? 개와 그리고 말의 충성, 견마지로. 견마지로를 뭐라고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견마지심. 자, 그 다음에 지록위마라고 해서 사슴과 말을 가지고 혼동시켜 속여먹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도 남을 속이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록위마. 지록, 사슴록자죠? 지록위마, 지록위마. 자, 그 다음에 읍참마속, 그쵸? 자기의 일벌백계라는 의미를 가지죠. 읍참마속. 말을 베어, 그쵸? 그래서 읍참마속. 먼저 일벌백계하다. 그 다음에 세옹지마. 세옹지마 같은 경우는 변방세자예요. 늙은이 옹자고. 그죠? 세옹지마. 그리고 이거를 쓰라고 했더니 어이세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 세자 아이세예요. 아이세. 아이세의 변방의 늙은이가 말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말이 집을 나간 거예요. 말이 집을 나가니까 아유 어떡하오 당신 말 하나를 잃었네. 이웃들이 말하니까 이게 어찌 복이 되지 아니하겠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다른 암말을 꼬셔가지고 온 거예요. 말이 두 마리가 된 거지. 그래서 되게 좋겠소. 말이 두 마리가 되었네요. 그랬더니 이 어찌 재앙이 되지 않겠소 라고 하는 거예요. 늙으니까. 자,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재앙이지? 말이 두 마리가 됐는데 했더니 그 새로 들어온 암말을 타고 놀다가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거죠.
그래서 아유 어쩌하오? 그죠? 그러면서 아들 다리가 부러졌네? 그러면서 쯧쯧하니까 이 어찌 또 복이 되지 않겠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복이 되냐고. 그랬더니 전쟁이 났어요. 군대를 안 갔어요. 자, 그래서 복이 되었어요. 막 이런, 그쵸? 지금 남자분들, 완전 개이득이네? 막 이러면서, 그쵸? 자, 어쨌든.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훈훈한 마무리로, 그쵸? 이 고사는, 그쵸? 세옹지마. 그래서 인생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나쁜 일 일어났을 때 그 사람한테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이 사실 무슨 위로가 돼요. 사실 그래. 근데 그 말밖에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그러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 라거나. 그지? 뭐, 혹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기회가 될 거야. 아니면, 다음에 수석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쵸? 이번에, 힘들게 간당간당 붙어가지고 면접까지 끝없는 고통 받느니. 그쵸? 가끔 필압에서 진짜 아까운 점수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들에 더 마음이, 두 문제 차이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속상해하면 저는 좀 매정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요. 매정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서 한두 문제 더 잘 봐가지고, 붙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붙었으면, 너는 두세 달 동안 내년도 기약하지 못하고, 또, 면접에서 우수를 받기 위해, 그쵸? 그래서 두세 달을 더 마음 졸이면서 고통받고 붙었을 수도 있지만, 못 붙었을 수도 있지. 그럼 너가 내년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 두세 달을 더 뺏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에는 내년에 수석하려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런 얘기들 하던데, 어차피 그냥 수석해서 붙으나, 마지막으로 붙으나, 붙으면 다 똑같이 공무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달라요. 그죠? 다 다르답니다. 이왕이면 좋은 점수로 붙는 게 좋습니다. 그쵸? 예. 이게 보니까 작년에 이제 합격한 제 제자가 또 땡땡시, 삼관왕에다가 땡땡시 수석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또 선언도 그 친구가 하고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물론 좋다는 게 얼굴이 팔려서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죠? 근데, 글쎄, 좀 더 편안한 보직보다는 뭘까? 그래도 좀 더, 똘똘한 친구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막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물건 같다. 자, 어쨌든. 그냥 부모님이라도 한 번 더 좋고 좋은 거지, 이게 성적 남겨져 가면 좋은 거죠. 그게 좋게 생각해야죠. 자, 그 다음에, 천고마비의 계절이 지나갔어요. 이제 그만 드세요. 자, 아시겠죠? 천고마비의 계절. 겨울이 옵니다. 아직 가을 아닌데, 너무들, 편의점에 보니까 밥을 드세요. 왜 그렇게 과자들을 먹는지. 자, 그래서, 이건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럴 때, 하늘은 높고 말은 비만해지는, 그쵸? 자, 그래서 가을. 그 다음에 또, 마이동풍 아까 나왔죠. 우이독경이랑 같은 말입니다. 마이동풍. 그래서 소기의 경읽기, 마이동풍. 말에 대한 정말, 사자성어가 정말 써놓고 보니 정말 많네요. 자, 그 다음 나아갈 맥자. 나아갈 맥. 우리가 이것도 기미독립선언서에 나와요. 맥진할 따름인디어 이런 게 나와요. 맥진하자. 나아갈 찐, 나아갈 맥인 거예요. 맥진. 자, 그래서 이거 기미독립선언서 한자다. 맥진할 때 말마 들어간다. 힘차게 나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달릴 치자. 달릴 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분서주라는 말 알고 있죠? 동분서주가 뭐예요? 바빠. 그죠? 동쪽, 서쪽. 그죠? 그래서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릴 뿐 달릴 주 이렇게 되거든요. 매우 바빠요. 자, 그래서 동분서주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동분서주. 근데 우리가 동분서주는 다 아는데 이거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치서주를 잘 몰라요. 동치서주. 그래서 아마 시험에 동치서주가 나오면 동분서주인 줄 모르고 코앞에 답을 놓고 놓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말 알아둬야 돼요. 동분서주를 분자를 치로 바꾸면 달릴 분자를 달릴 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치되다. 서로 상반된다는 의미요. 이때 배는 등배자를 써요. 등배자. 자, 등배자 어떻게 써요? 자, 이렇게 해서 다룰 자 쓰죠. 등배자. 서로 이렇게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배치 하면은 이제 상반되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배치랑 또 같은 말의 상치, 서로 반대되다라는 의미의 단어도 있죠. 배치, 상치 할 때 달릴치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조자 쓸게요. 세조자. 조족지열이 뭐예요? 세 발의 피. 진짜 조금, 그죠? 세 발에서 피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조족지열. 그 다음에 일석이조. 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새 두 마리 맞췄다. 일석이조, 조족지열. 그 다음에 새가 들어가는 오리부나 비둘기구는 오리부자는 사실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조자를 찾으면 이 한자 둘이 나오는데 사실 오리부는 몰라도 돼요. 외우지 마세요. 우리 내용량은 소중하니까. 자, 오리부는 필요 없어. 근데 비둘기구는 하나 시험에 나올 만한 범위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버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구는 학구소붕이라는 학구소붕 멜만한데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학구소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비둘기 구자죠. 자, 비둘기 주제에 붕새를 비웃었어요. 비둘기 주제에 붕새가 뭔지 아세요? 한 번 날개짓을 하면 천리를 간다는 엄청나게 큰 새죠. 자, 비둘기 주제에 붕새를 비웃다라는 말로 주제 모르는 거죠. 그죠? 비둘기 주제에 붕새를 비웃다라는 뜻으로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걸 뜻합니다. 그때 비둘기구. 비둘기구자 보면 앞에 9구 있죠? 외우기 쉽지 않아요? 비둘기는 구구구구 하고 울어요. 9구가 있고요. 새잖아요. 그쵸? 자, 정말 우리랑 요즘에 밀접하지 않아요? 나 진짜 비둘기 너무 싫어. 걔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되게 막 이렇게 여러모로 평화의 상징이라는데, 자, 사람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렇죠? 막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발을 구르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처에 가서 좀 치우고 걷고 싶잖아요. 막 발을 굴러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느낌? 느낌 같은 느낌? 비둘기가 왜? 막 이런 느낌? 막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말할 것 같아, 걔는. 자, 물고기 어자 볼게요. 물고기 어자의 사자성어는 연목구어. 나무 밑에서, 그죠? 물고기를 구한다. 미련한 짓. 연목구어. 가능성이 없는 행위이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다, 미련하다, 이런 의미죠. 연목구어. 그 다음에, 물 만난 물고기 같네, 아주 사이가 좋다, 잘 어울리다, 그러면 물수자 써서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 사이. 그래서 물 만난 물고기. 자, 그 다음에 한 마리 물고기가 온물을 흐린다. 이거 뭐라 그래요? 일어탁수. 한 마리의 물고기가 탁하게 만든다. 수청무대어. 수청무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예요. 물이 너무 맑으면 사람이 주변에 꼬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이 너무 맑으면 사람이, 그쵸? 꼬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게 좋은데, 근데 남에게까지 엄격하면 주변에 사람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 어자랑 고기 잡을 어자는 좀 달라요. 고기 잡으러는 어떻게 써야 돼요? 물수변을 또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그죠? 고기 잡을 어자가 돼요. 물고기어의 어부를 쓰는 게 아니라 고기 잡을 어자의 어부를 씁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니까 작년인가? 수업할 때 어부할 때 어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불렀어. 근데 물고기어의 어부가 아니고 고기잡이 어자의 어부죠. 그죠? 영혼이 없었나 봐. 그쵸? 자, 그래서 고기 잡을 어자에 불을 써야 어부예요. 그래서 앞에 물수변이 있어야 고기 잡으러다. 그 다음에 낚을조자 보도록 할게요. 낚을조자는 우리 고전 시조에 보면 조수하자라는 말이 좀 나와요. 조수는 낚시질하자요. 자, 그래서 조수하다라고 하면 낚시질하다고. 그 다음에 헤엄칠 빨자는 합자로 한자 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셔도 돼요. 연 버리세요. 자, 그 다음 조개패자. 조개패자가 화폐와 관련된 말들에, 왜냐면 이게 물물교환 때 화폐 기능을 처음으로 한 그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조개패자는 재물과 관련된 말에 많이 쓰입니다. 패물할 때 아이패, 패물이죠.
그래서 조개패자 자체는 폐물에 쓰이고, 그 다음에 뭐든 뭔가 사다, 팔다 이런 경우에 그럴 때 이렇게 조개패자가 들어간 단어들이 쓰이게 됩니다. 꾸짖을 책에도 쓰이는데요. 꾸짖을 책. 이거는 책임져라 할 때 책이자, 책임져라. 질책하다, 꾸짖을 찔자랑 함께 질책. 그 다음에 자책하다, 스스로를 책망할 때 자책. 그래서 책임, 질책, 자책에 쓰이고, 그 다음에 속죄할 속자에 여기 뒤에 있는 이 단어, 요 단어 자체가 팔매자예요. 팔매. 파는 거예요. 매매하다 그럴 때. 자, 그래서 팔매. 자, 그래서 속죄하다라고 했고, 이때는 속죄 자체 쓰이죠? 속죄의 속이 이 속이에요. 그 다음에 쓸데없을 최자는 이 최자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게 거만할 오자예요. 거만할 오. 요거 알아두시고. 최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벌레충자. 벌레충자는 이렇게 하나를 써도 되고 얘를 3개 쓸 수도 있죠? 삼각형 모양으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루게 충을 2개를 더 써서 이만큼을 벌레충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벌레충자는 옆에 움츠릴 칩자 만들 때 쓰였어요. 자, 그래서 움츠릴 칩자에 위에 들어간 말. 이게 자, 어떤 글자냐면 잡을집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고 잡을집. 잡을집. 요건 집이에요. 잡을집. 잡을집. 그리고 움츠릴 칩자는 우리 절기의 경칩에 쓰여요. 경칩. 근데 놀랄 경. 놀라서 깼어요. 자,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그저 봄비 맞고 놀랍게다. 그래서 경칩. 경칩. 그때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어 있으면 뭐 한다 그래요? 안 나와, 밖에. 그러면 칩거한다 그러죠? 칩거.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가 패칩하다. 칩거와 거의 유사한 의미예요. 그래서 겨울잠에 들어가는 걸 패칩이라고도 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관련된 어느 정도 사자성어 그리고 한자어들 봤습니다. 이제 부위로 갈게요.